단독 진행하시는 건가요, 오늘? 아니요, 제가 지금 부버즈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옆에 부버즈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슈퍼들이 있어요. 프레데릭 슈람 골키퍼, 헤르디르 잉기 군나르손, 다미르 무미노비치, 줄리어스 마그누손, 페스쿨디르 귄 레이그손, 로베르트 소르켈손, 빅토르 안드라손, 빅토르 아이나르손, 비아르카손, 오타르칼손, 다니엘 주리치 선수가 나왔습니다.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슬란드 선수들 11명 선수 발음 빨리 하기 이런 거 재밌네요. 네, 아쉬운데 웃어 보이네. 부버즈님 오셨어요, 여러분. 의사 진찰하러 온 것 같다고. 왜요? 잘 왔어요. 조기성 접어놓고요. 안쪽으로 길게. 골! 송민규 네. 골! 오늘 송민규 선수가 많이 잡힌다 했는데 전반 32분 만에 송민규가 첫 골을 뽑아냅니다. 권창훈 선수가 찔러준 것도 괜찮았고, 네. 조규성 선수가 조금 마무리가 조금 늦나 싶었는데, 네. 접고 올린 동작이 좋았죠. 네, 잘 봤네요, 송민규 선수를. 근데 윤종규 선수 볼 때마다 저 혹시 영탁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그 사람이 그거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맞아요. 네, 맞죠. 그 노래 되게 재밌잖아요. 자, 대한민국이 이제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최종전을 치렀습니다. 아이슬란드와 치렀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이슬란드가 2.5 아까 3군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아이슬란드와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파, 유럽파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1대0 우리나라가 한 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이 경기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경기 총평 부탁드릴게요. 테스트한 부분이 너무 없었다. 테스트. 여러모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우리도 테스트를 별로 하지 못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그 손흥민 선수의 어쨌건 간에 부상이라는 변수도 발생을 했고, 물론 뭐 나올 거지만요. 네.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엄청 큰 리스크가 그리고 있죠. 뭐 황의조 선수가 올림피아코스에서 잘 나오지 맞습니다. 못하면서 네. 최근에 폼이 떨어진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국내파 선수들로만 치르는 평가전이니까 네. 조금 더 공격진을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으면 했는데 네. 그것도 없었고, 네.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주축들이 많이 빠졌죠. 일단 네. 뭐 이게 아이슬란드 그 국내파로만 이루어진 사실상 그런 선수단 아니면은 이제 미국 2부 리그에 뛰는 네.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왔었거든요. 그마저도 가장 네임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군나르손인데, 네, 군나르손. 군나르손 선수는 아예 한국에 입국조차 안 했죠. 네. 왜냐하면 리투아니아하고의 경기가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내보내겠다고. 그 경기는 뛸 거래요. 이미 그거 제가 찾아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 경기는 뛸 거래요. 그러니까 한국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네요. 아이슬란드 입장에서. 나이가 있으니까 좀 뭐 안배를 시키겠다 뭐 이런 거겠지만은 어쨌건 상대의 레벨도 떨어졌고, 네. 그리고 상대가 라인도 내려서 플레이를 했어요. 네. 후반에 잠깐 올렸던 걸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볼을 잡았을 때 올라오지 않고 자기네들 진영에 있었어요. 그냥 네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아예 수비적으로 콤팩트하게 내려선 것도 아니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압박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네. 그냥 딱 대형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정말 네.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상대가 뭔가 변화를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를 했으니까 네. 우리가 테스트를 받은 것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상대 공격에서 위협적인 장면, 전반 막판에 박지수 선수가 부상 후 빠져서 수적 13이었을 때 네. 거기에 이제 딱 중앙이 비면서 네. 너무 위협적인 기회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때 네. 이제 칼슨 선수한테 이제 2번의 기회를 허용했죠. 네. 그거 외에는 아이슬란드 뭐 생각나는 공격 장면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수비적으로도 테스트 받을 게 없었고 딱히 테스트할 게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뭔가 테스트한 것도 테스트 받은 것도 없었다. 그렇네요. 계속해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아이슬란드가 상대로 결정이 됐을 때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상대할 팀은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이런 팀들인데 공격진이 막강한 그런 팀들인데 아이슬란드? 이런 물음표가 찍혔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론 그러면 출정식을 겸하니까 대승을 거두거나 우리가 잘하는 걸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다였는데 그것도 다 잘 안 된 모양새예요. 그렇죠? 예, 좀 그렇긴 하죠. 네, 좀 그렇습니다. 아쉬운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좀 그리고 아쉬운. 네. 예, 출정식인데 어쨌건 간에 관중도 많이 안 차면서 이제 조금 흥이 나지는 않았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전술을 알아볼 텐데 처음에 이제 그 명단 이제 라인업이 발표가 되고 놀랐던 게 3백을 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벤투 감독이. 처음이죠? 네, 뭐 계속 최종 예선 내내 4백을 쓰다가 갑자기 3백을 들고 나오니까 예. 왜지 싶었단 말이죠. 박지수, 김영권 그리고 권경원으로 이어지는 백스리에 네. 좌우 윙백도 이제 홍철하고 윤중규 선수가 나왔죠. 네. 예, 그렇게 사실상 그러니까 그냥 가장 전형적인 의미의 쓰리백이었죠. 왜냐면은 요즘은 이제 백스리를 쓰더라도 한쪽에는 뭐 측면 미드필더를 세운다거나 네. 좀 이런 공격형 형태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포백과 쓰리백의 하이브리드를 많이 쓰거든요. 네. 최근에는. 네. 최근 추세는 그래요. 한쪽은 윙백을 쓰더라도 한쪽은 조금 공격 자원을 써가지고 그래서 포백이 됐다가 쓰리백이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브라이튼 같은 경우도 트로사르를 윙백에 배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네. 그냥 딱 전형적인 백스리로 들고 나왔죠 오늘 경기. 네.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뭘까요? 벤투 감독 이런 선택을 한 게. 저는 뭐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거는 벤투 감독만 아는 거긴 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은 네. 일단은 현재 그 우리나라 대표팀 그 윙백들이 현재 다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상도 네. 있었고 그래서 김진수 선수도 그렇고 윤종규 선수 한 명을 제외하면은 훈련 자체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고려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6월 평가전 기간에 네, 네. 김민재 선수가 빠졌었잖아요 부상으로.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때 수비가 굉장히 흔들리면서 네, 네, 네. 맞아요. 무너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도 어느 정도는 포석이 됐을 수도 있고요.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경기에 못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또 월드컵 본선에서는 상대 팀들이 강하고 네. 그리고 또 뭐 기본적으로 풋 빼고 나오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제골을 물론 넣을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하더라도 선제골을 넣게 된다면은 네. 수비적으로 닫아야 될 때도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 성격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런데 그런 테스트라면 너무 좋은데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게 근데 좀 미리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계속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게 벤투 감독이 너무 전술 실험을 안 한다. 네. 너무 고집이 세다. 왜 이렇게 하나만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술 실험도 좀 안 한 편이었고 네. 쓰는 선수들도 어느 계속 정도 쓰고, 네. 예 심지어 오늘 경기도 어쨌건 간에 송민규 선수가 그나마 선발 출전한 게 조금 예전과 다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송민규 선수도 그동안 나왔던 네. 선수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교체 투입된 선수들도 다 그동안 썼던 많이 선수들이에요. 봤던 선수들이 오늘 또 나왔죠. 그나마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막판이지만 경기 네. 막판이지만은 네. 그나마 새롭게 나왔던 선수는 오영규 선수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양현순 선수는 9월 평가전에도 이번에도 결국 나오지 못했다. 나오지 못했죠. 예.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포석은 있었을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팀들 같은 경우는 플랜 A를 확고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술적인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게 맞긴 해요. 네. 일반적으로. 그럼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제 말은 근데 완성도가 근데 그만큼 올라왔는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월드컵 예선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이게 월드컵 예선을 넘어섰을 때 조금 한계점이 나온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그렇죠. 또 저희가 상대할 팀들이 강팀이고 지금까지 아시아와는 또 다른 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플랜 B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그래도 플랜 A를 제대로 가져가자 하는 벤투 감독의 또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우리나라 공격진에 조금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네. 황의조 선수도 지금 폼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고 예. 그래서 오늘 이 경기에서 공격진들이 좀 많이 나와서 깜짝 발탁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단 말이죠. 예. 뭐 송민규 선수는 선발로 나왔고요. 뭐 오현규 선수도 있었고 양현준 선수 좀 활용해볼 선수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송민규 선수는 전후반을 뛰었고 오현규 선수는 끝날 때쯤 나왔고
양현 예. 선수 못 나왔는데.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그나마 네. 좀 괜찮게 플레이를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서 골도 넣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전반전에 송민규와 조규성의 플레이가 상당히 호흡이 좀 잘 맞는 느낌이었죠. 네, 맞아요. 예. 둘이서 굉장히 잘 그, 치키타카. 그러니까 아이슬란드가 라인을 기본적으로 올리질 않았었거든요. 예, 올리지 않았음에도 둘이서 그래도 뭔가 균열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송민규 선수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은 송민규 선수가 월드컵 본선 26인 명단에 들어갈 네.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예, 왜냐면은 그래도 그 전에 더 중용받던 선수들이 있었으니까 네. 나상호 선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렇죠. 엄원상 선수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더 중용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프라이브루크의 정우영 선수라던가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송민규 선수가 그러니까 그 26인 명단에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이번 경기 좀 그나마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내일 발표를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은 있고요. 오영규 선수는 일단 뛴 시간도 적었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후반전에는 우리나라가 공격적으로 뭔가 보여준 게 별로 없긴 했어요. 맞아요. 후반전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나마 나왔던 게 옵사이드 반칙이 불렸던 조규성 선수의 네. 하프 발리 슈팅 그거 그렇죠. 떴던 거랑 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오영규 선수가 그 하나 놓친 슬라이딩 하면서 네. 그러니까 나상호 선수의 크로스를 슬라이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그게 맞네요. 빗 맞았죠. 그래서 좀 아쉬움을 남겼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명단 발표가 내일이니까 과연 어떤 선수가 뽑힐지 공격진 추가 발탁이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규성 선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규성 선수가 굉장히 잘해준 것 같단 말이에요, 전방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황의조 선수가 지금 올림피아코스에서 많이 못 뛰고 있기 때문에 황의조를 그대로 쓰는 게 맞냐, 아니면 K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조규성을 쓰는 게 맞냐 얘기가 분분한데 혹시 오늘 조규성의 활약을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들이 많긴 했어요. 조규성 선수가 K리그에서 상당히 이제 그 높이에서의 강점들을 가져가긴 하는데 네.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는 검증되지 않지 않았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았죠.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규성 카드를 월드컵 본선에서 선발로 쓰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네. 했는데 이 아이슬란드하고의 경기에서 물론 뭐 일단 아이슬란드의 전체적인 클래스 자체는 상당히 떨어지는 건 맞았어요. 네. 클래스는 떨어졌는데 이제 북유럽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이 좋잖아요. 네. 그 선수들 상대로 그래도 높이를 상당히 잘 따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헤딩을 상당히 조금 잘 따내는 걸 보면서 그래도 높이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 부분이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황의조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떨까요? 근데 저는 이거는 뭐 그러니까 MBC 그 100분 토론 거기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요. 네네. 우루과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정우영 선수를 선발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어쨌건 간에 언더독 상태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6월이라던가 9월 A매치 때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파트너로 조금 꾸준히 하는 선수인 정우영 선수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규성이나 황의조나 두 선수 다 네. 선발로 우루과이전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루과이전을 패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가나전은 무조건 승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조규성이냐 뭐 황의조나 이 선택지가 나오겠지만요. 네. 우루과이전에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그리고 최근에 K리그에서의 폼만 놓고 보면은 네. 황의조와 조규성의 경쟁에서는 저는 조규성 선수한테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벤투 감독의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벤투 감독은 근데 또 벤투 감독 성향상 또 황의조 선수를 굉장히 오랫동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내보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일단은 테스트 뭐 훈련장에서 보겠죠. 그렇죠. 한번 지켜봐야겠죠. 근데 지난 어쨌건 카메룬하고의 평가전에도 교체 투입되는 거는 황의조 선수였거든요. 맞습니다. 정우영이 선발로 나왔었고. 네.
네, 이 부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박지수 선수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박지수 선수가 좀 이렇게 절뚝이면서 부축을 받아서 나가는 모습이 비춰졌는데 네. 박지수 선수의 부상이 우리 전력에 좀 큰 타격이 있을까요, 혹시? 뭐 부상의 정도는 이제 나오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큰 타격까지는 아니라고 아.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주전은 김민재 선수하고 김영권 선수인 거고요. 네네. 센터백. 그리고 또 이제 그 백업은 권경현 선수가 1백업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근데 어쨌건 간에 저는 이 경기에서 박지수 선수 선발 출전시키면서 네. 원래 그 조유민하고 박지수가 네 번째 센터백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A 매치에서는 네. 조유민 선수를 뽑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유민 선수가 당연히 월드컵 본선에 가겠지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박지수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오는 거 보면서 네. 아 박지수 선수가 가겠다라는 오, 생각이 네. 들었었어요. 근데 음. 박지수 선수가 좀 아쉽게 됐죠. 예, 부상으로 네, 예 아쉽게 맞습니다. 되면서 맞습니다. 근데 저는 조유민 선수가 나가는 것도 음.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인 수비 자체는 박지수 선수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유민 선수가 조금 더 이제 멀티 포지션을 소화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라든가 심지어 조유민 선수는 공격 능력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역할과 공격적인 역할로 활용하기에는 조유민 선수가 더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둘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전력적인 부분에서의 큰 손실까지는 물론 뭐 선수 한 명 한 명 다 소중하죠. 그렇죠. 네. 한 명 한 명 다 소중하지만은 예,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경기 어쨌든 월드컵 본선 전에 치른 마지막 평가전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얻은 수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경기에서 얻은 수학이요. 네, 굳이 또 한번 생각을 해주시다면. 어쨌건 조규성 선수가 뭐 높이 싸움을 해볼 수 있었다. 특히 오늘 경기는 크로스를 상당히 많이 시도를 했죠. 네. 왜냐면은 그가 백스리를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네. 3-4-3 포메이션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중원에서 평소보다 잘게 쓸어가는 것보다는 크로스를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네. 그리고 찔러주는 패스 같은 경우도 좀 적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활용해야 되니까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찔러주는 패스들이 네.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측면으로 가서 그래서 윙백들이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나상호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랑 그 송민규 선수도 오늘 굉장히 네. 예, 많이 따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골도 헤딩해서 나왔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높이 싸움을 조금 해볼 수 있었다는 부분. 예, 그리고 뭐 백스리 포메이션을 한번 그래도 실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 부분. 네. 그리고 송민규 선수가 어쨌건 간에 물론 뭐 상대 팀의 클래스가 낮더라도 가능성을 조금 보여줬다는 부분. 예, 네.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월드컵 우리 이제 3경기 치르게 되잖아요. 예. 조별. 그 3경기 어떻게 치르면 좋겠는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경기로 그 경기를요? 네. 최종이니까. 그래도 뭐. 그 경기는 그 얘기는 나중에 많이 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저희 뷔페 토론도 할 거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예. 아, 그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벤투 감독에게 한마디. 벤투? 오늘 경기가 최종 평가전이었고 이 경기를 보고 근데 솔직히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파 선수들의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선수 없이 치른 평가전이다 보니까 네. 이 경기 가지고는 그냥 도리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쉽죠. 네. 예. 어떤 의미에서 그게 아쉬운 거지. 제대로 된 평가전의 의미가 얼마나 있었겠냐.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중들도 많이 안 온 거고요. 이게 맞습니다. 기대감이 있으면은 많이들 갔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평가전이라는 거는 결국은 얼마나 테스트를 받느냐, 얼마나 테스트를 해보느냐 이런 네. 것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평가전에서는 수비 상황도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수비 상황 자체가 별로 맞아요. 나오지가 네. 않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인 게 우리나라가 좀 수비가 약하다는 평을 많이 들었는데 예. 이런 평가전에서 우리 수비가 그런 강팀을 만났을 때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경기 가지고는 뭔가를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버진님은 이제 이 경기로 월드컵
본선 3경기를 얘기하기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 하시고요. 건강하게 잘 경기 치르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